78세 처음 붓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을 배운 적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0세에 뉴욕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01세까지 살며 1500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랜마 모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복귀어 영아 갓난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 노자 도덕경 28장의 가르침입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갓난아이에게로. 노자가 말하는 갓난아이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갓난아이는 부드럽습니다. 온몸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욕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평화롭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굳어갑니다. 몸이 굳습니다. 유연하던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생각이 굳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건 안 돼. 틀이 생깁니다. 마음이 굳습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만 찾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다시 부드러워지라. 다시 비워라. 다시 호기심을 가져라. 그것이 복귀어 영아입니다. 그랜마 모지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그녀는 뉴욕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27에 농부와 결혼해서 5아이를 낳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7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수를 도우며 소일했습니다. 농장의 풍경을 수놓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76세에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바늘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취미를 잃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이제 쉬어야지. 그랜마 모지스는 달랐습니다. 78세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술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걸그림을 그렸습니다. 농장의 풍경, 계절의 변화, 어린 시절의 기억, 수천 번 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보니 달랐습니다. 저 나무는 저런 색이었구나. 저 하늘은 저렇게 넓었구나. 78세의 눈에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마을 약국에 그림을 몇 점 걸어두었는데 뉴욕에서 온 미술 수집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겁니까? 저기 사는 할머니요. 수집가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그림을 모두 샀습니다. 그리고 뉴욕 갤러리에 소개했습니다. 80세에 뉴욕에서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할머니의 그림에서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것 같은 세상이 캔버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20년간 그녀는 15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90세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100세 생일에는 뉴욕 주지사가 그랜마 모지스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01세까지 살며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78세에 붓을 든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그녀의 그림에는 힘이 있습니다. 순수함의 힘입니다. 갓난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78세에 처음 붓을 드는 것입니다.
수천 번 본 풍경을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다고, 재미있으니까 한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혹은 70대가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40년간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불러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과장님. 은퇴하는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집니다.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우울증 유병률 약 20%. 5명 중 1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역할 상실을 꼽습니다. 40년간 누군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 느낌. 그 상실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직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했습니다. 숨을 쉬고, 울고, 웃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가 넌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직함 없이 역할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갓난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퇴는 상실이 아닙니다. 벗어남입니다. 40년간 짊어졌던 역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40년간 눌려있던 나를 꺼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이게 돈이 될까? 저게 쓸모가 있을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때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까?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까? 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40년간 묻어두었던 나입니다. 이제 꺼낼 시간입니다. 그랜마 모지스는 78세에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수는 못하지만 그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잘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60대 이후의 삶.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그것이 단서입니다. 복귀어 영아. 이 말은 퇴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순수해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열려라는 뜻입니다. 다시 호기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